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오늘은 이제 주제는 피어라 순교의 꽃, 바로 기에박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에 입국한 세 분의 선교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브리기르 주교님이 첫 이제 1대 대목구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조선에 입국하지는 못하셨고, 브리기르 주교님의 뒤를 이어서 모방 샤스탕 신부님과 이제 앵베르 주교님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선에 입국한 첫 서양 선교사들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하고 기에박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 성인이신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앵베르 주교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파리예방 전교회 소속이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이 이제 파리예방 전교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먼저 모방 신부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대략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방 신부님이 파리예방 전교에 입회하기 전에 교구 사제로서 서품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좌 신부로 2년 동안 이제 사목을 하셨는데, 이때 선교의 소명을 느끼고 나서 1831년에 파리예방 전교회에 이제 입회를 하셨죠. 그 후에 중국 사천으로 파견이 되셨는데, 이제 1832년에 출발을 하셔서 9월에 마카오에 머무르게 되셨는데, 이때 마카오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계셨습니다. 중국 사천에 이제 사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브리기르 주교님이 마카오로 오셔서 만나게 되었고, 또 12월쯤에 이제 각자가 배속된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모방 신부님이 사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가고 싶다라고 조선 선교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브리기르 주교님의 그 여행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월 9일에 모방 신부가 사천 선교지를 포기하고 조선에 가겠다고 알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방 신부님이 제게는 오래전부터 이 성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조선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브리기르 주교님이 매우 놀랐다고 해요. 당신이 이 신부님에게 뭔가 조선 선교로 이끌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시도도 한 적이 없는데 모방 신부님이 이 조선에 대한 이 열망을 드러내니까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소를 가진 것이 저는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신부님이 하느님과 상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모방 신부님이 조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천에 배속이 되었기 때문에 사천 교구장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사천 주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천 대목구장님에게 서한을 썼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천 대목구의 폰타나 주교님, 그리고 부주교인 페로수 주교님이 이 모방 신부님의 조선행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답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방 신부님이 사천이 아니라 조선에 가는 것을 찬성하셨는데요. 사천 선교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사천 선교사들은 이 모방 신부가 이곳에 와서 그 성의를 다하기를 바라지만, 조선이야말로 선교사가 훨씬 더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방 신부님의
임지가 조선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때부터 조선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셨어요. 브리기에르 주교님도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긴 여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방 신부님도 그에 함께 하면서 그러던 중에 마가자 교우촌에서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이제 입국하지 못하고 선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 입국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모방 신부님이 브리기에르 주교님을 대신해서 곧바로 입국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문을 통해서 조선 신자들을 만나고 1836년 1월 15일에 조선 한양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선의 첫 번째 파리예방 전교의 선교사로 바로 모방 신부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모방 신부님의 조선 입국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모방 신부님이 대목구장 직무 대행자로서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선 대목구 설정의 유효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선 대목구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조선 대목구 설정은 조선은 북경으로부터 독립된 대목구가 된다. 그리고 이 대목구장은 브리기에르 주교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조선에 안전하게 입국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목구장이라는 그 재치권자의 생존 여부가 이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구장에게 부여된 권한 중에 특별 권한이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대목구장의 유고시에 대목구장직을 위임할 수 있는 그 위임에 관한 특별 권한이 있었는데 바로 이 대목구장 직무 대행자를 세움으로써 그가 대목구장의 유고시에 대목구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혹시라도 자기가 안전하게 입국하지 못하면은 이 조선 대목구 설정의 유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이 대목구장의 직무 대행자로 모방 신부님을 세웠고 이러한 선견지명 덕분에 모방 신부님이 입국을 하면서 이 조선 대목구가 완전하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효성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셨어요. 이곳 조선으로. 그래서 1836년 1월 15일에 한양에 도착하신 다음에 조선어 공부를 먼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말을 여유롭게 배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에게 성사를 받기 원했기 때문이죠. 바로 신부님은 많은 신자들을 만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할 일도 너무 많았고 그동안 이 교회에 어떤 사제로서 해줘야 하는 일들, 그래서 다행히 모방 신부님이 중국어를 좀 알고 계시고 한문을 좀 배우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필담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필담으로 고해성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방 신부님의 이 서한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저는 조선말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우들이 꼭 이렇게 고해를 들어달라고 재촉을 하니 도착한 직후부터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 성찰 규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고해성사를 위한 준비 안내서였어요. 근데 이것을 신자들에게 이 고해성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찰 규식을 조선어로 번역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또 필담을 통해서 신자들이 그러니까 신부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무척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방 신부님이 또 이런 말씀을 서한에서 남기셨어요. 제가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언어 공부에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 신부님이 이 조선말로 신자들에게 성사도 주고 미사도 해주고 싶은데 조선말을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으셨어요. 이
사제가 없는 이 교회의 일을 이제는 너무나 밀려있던 많은 일들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1836년 4월 3일에는 부활대축일 미사를 모방신부님이 거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 예식에 대해서 이제 모방신부님이 이런 서한을 남기셨습니다. 성토요일이던 아침에 이제 교우들이 몹시 기뻐했다는 이러한 큰 예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너무나 경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쁘셨어요. 이 사제가 나 한 사람의 사제가 하는 예식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 교우들이 주교님이 하는 예식에 참여했으면 얼마나 더 기뻐했을까. 그런 브리기에르 주교님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소적인 문제가 좀 가장 큰 장애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신자들의 이 집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몸을 굽혀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십자가나 부활초나 이런 거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지도 못했다고 해요. 천장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미사 때의 뭔가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또 서한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방 신부님이 이런 고해 성사도 주고 부활 미사도 함께 하고 그리고 이 각지에 있는 교우촌의 신자들을 또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이후에는 사목 순시를 다니셨어요. 무려 16에서 17 정도의 교우촌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곳에 방문하셔서는 물론 이제 세례도 주고 그동안 이제 신자들과 신자에게 주었던 그런 세례들을 보충해주는 보례도 주고 또 고해나 혼인 이런 이제 성사적인 집행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교우촌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우촌의 회장을 임명해주고 또 이제 교우촌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주일이나 축일에는 어떻게 모이고 또 공동으로 기도하고 모였을 때에는 교리문답이나 복음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성인전을 읽는 것 이러한 활동들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목순시를 하시고 조선 신자들을 돌보면서는 이제 조선 대목구의 현황을 또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제 포구성성에 보내야 되죠. 그리고 파리예방 전교회에 자신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고하셨는데 이 보고에는 이제 조선에 대한 소개, 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이제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소개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신자들의 현황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조선에 어떤 5가지 우상 숭배가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불교, 부처에 대한 숭배. 공자 숭배, 노자 숭배, 그리고 야황이라는 숭배, 이 야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민간 신앙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황 숭배, 부처, 공자, 노자, 야황 이게 있는데 이 4가지를 금지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것은 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이제 제사 금지였잖아요. 이 조상 제사를 어떤 하나의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이 조상 숭배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사실 처음에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조상 제사 금지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교적인 문화에서 시행이 되는 조상 제사에 대한 이해가 당시에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러한 박해가 더 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전 지역의 교우촌을 이제 각 도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도별로 상세하게 그 현황을 또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분의 사제가
들어오셔서 그동안 사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현황을 파악하고 하는 많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숨어서 그 일들을 다 하셔야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방 신부님이 여러 일들을 했지만 가장 큰 공헌을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쵸. 신학생. 바로 이제 모방 신부님이 조선 신학생을 선발하고 그들을 이제 마카오로 파견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최항업 신부님, 그리고 최방재 신학생,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이 세 명을 마카오로 보냈죠. 사실 그 신학생을 선발할 때에 그 선발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또 아무나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때묻지 않은 소년일 것, 그리고 집안이 천주교 집안일 것, 그리고 그 본인의 신앙심이 깊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그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고 근면해야 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모방 신부님이 3명의 신학생을 이제 선발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선발이 되었죠? 최항업. 그 다음에 이제 최방재, 그리고 가장 늦게 김대건 신부님이 7월에 이제 선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영화 탄생 다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그 과정이 좀 보이잖아요. 가서 또 공부하시고 그랬던. 그래서 모방 신부님이 이들을 마카오로 보내기 전에 이제 몇 달 정도 데리고 라틴어도 교육시키고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을 파견을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그 모방 신부님이 쓰신 서한을 보면은 무엇보다 그들의 부모들은 가장 훌륭한 신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훌륭한 신자들 아래에 훌륭한 이제 신학생들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1836년 말에 이제 마카오로 가게 되었죠. 이 마카오를 가게 될 때에 당시에 모방 신부님 말고 조선에 또 사실 신부님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유방재 파치피코 신부님이 계셨죠. 네. 근데 이 유방재 파치피코 신부님하고 사실은 이 갈등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입국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보기도 했지만, 거기 프린트에도 보시면 2페이지 유방재 신부와의 갈등,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제 유방재 신부님이 먼저 조선에 입국한 후에 이렇게 보니까 서양인의 존재가 이 조선 교회에 어떤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교님, 브리게르 주교님이 입국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만류를 했었죠. 하지만 이내 브리게르 주교님이 또 서한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순명해서 다시 입국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뭔가 이 파리예방 정교회 이 신부님들과 유방재 신부님과의 어떤 마찰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나 유방재 신부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유방재 신부님의 그 본명이 여항덕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밝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중국 이름은 여항덕인데 이것을 이제 조선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유방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방재 신부님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봤지만 이 조선인 사제, 조선인 신자, 이 조선 교회가 나아가는 데에서는 이 방인사제 양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유방지 신부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최근에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작년이죠. 2022년 9월 17일에 학술 발표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1830년대 중국인 사제 여항덕 신부와 파리외방 전교회 선교 사제들과의 갈등, 조선 대목구의 관할 주체와 조선인 사제 양성 방안을 중심으로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방지 신부님과의 마찰이 있었고 유방지 신부님이 결국에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때에 4명의 조선 신자들, 그 가운데는 정화상과 조신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3명의 조선인 신학생을 함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인 신학생들이 가면서 이 조선 신자들이 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샤스탕 신부님. 네. 네네. 그래서 신학생들 이제 보내면서 유방지 신부님 중국으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샤스탕 신부님을 조선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방 신부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그 모방 신부님의 서한 내용을 우리가 그 보면은 조금 더 모방 신부님의 이 마음, 이 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방 신부님이 항상 이렇게 2가지 질문을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너는 자기 자신에게 넌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어려운 직무를 다할 자격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더 먼저 생각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 순종이 부르는 곳, 하느님이 순종하길 바라는 그곳으로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느님의 뜻을 알아뵙고 하느님의 자비, 그 구원과 도우심에 몸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되는지 내가 그런 거에 부족할지라도 그곳에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에 하느님의 자비와 그 구원만 믿고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그 전적인 의탁을 하고 있는지 모방 신부님이. 특히 이제 박해가 있는 나라로 이미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라는 부족함도 느끼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느님께 대한 의탁을 바탕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도 그랬고 김대건 신부님도 그랬지만 바로 천주와 동정 성목께 의지하는 모습, 우리가 참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 일도 당하지 않으리라. 바로 하느님의 그 자비, 구원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밑 프린트에서는 그 다음에 순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순교 부분은 이따가 3분 선교사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샤스탕 신부님.